16번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었죠.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누구만 상계 처리한다고요? 자본만 상계 처리. 여기도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니까 구분해서 뭐 한다?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한다. 유동성, 배열법.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1년 기준.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다음에 잉여금 나눠야 됩니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 돈 써야 된다.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특정 수익의 이연이라는 건 없어요. 17번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거기에다 일단 밑줄 치세요. 수익 비용 대응. 정답은 4번.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정액법은 일단 공식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야? 정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정률법이라고 왜 했냐면 이 정률법이 대부분 사용되는 데가 요거 관련된 거예요. 기계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컴퓨터,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률법을 써요. 근데 정률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 장치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기계 같은 거 살 때 대부분 새 거 살려 그래요? 중고 살려 그래요? 새 거 살려 그래요. 왜요? 고장이 덜 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새 거가 수익 창출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니까 뭐도 커야 돼요? 비용도 커야 돼요. 근데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계라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처음보다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느려지죠. 그러면 수익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익도 줄어드니까 뭐도 줄어야 돼요? 비용도 줄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정률법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18번 보시면 우리 아까도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뭐뭐뭐 있다고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의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뭐야? F. 왜 안 나와? 컨트롤 F.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 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래서 요거 많이 연습하세요. 컨트롤 F. 다음에 19번 부채성 충당금이 아닌 거죠. 앞에 보세요. 컨트롤 뭐요? F. 거기 4번에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여기 자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리고 컨트롤 F로 치면 2번하고 3번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답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눈으로 풀지 마시고 머리로 풀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야? F. 잘 활용하시고.
다음에 20번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냐면 왜 이래?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뭐요? 자본. 거기 보시면 알파상사 자산이 얼마래요? 700. 부채 모르죠? 자본 얼마예요? 30. 그럼 부채 얼마예요? 670. 그 정답 몇 번이야? 2번. 이론에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본이 30만 원인데 부채가 얼마예요? 670만 원이요. 그럼 부채 비율이 2200%예요.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21번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공부하실 때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매매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가서 뭐 한다고요? 사고 팔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의 뜻이 뭐냐면 사고 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적 맞죠? 3번에 일시소유 길어요 짧아요? 짧죠. 우리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이 뭐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에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실 때 특수관계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특수관계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인척.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특수관계자예요. 그 영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 좀 취업시켜줘. 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툭하면 뉴스에서 보잖아요. 얘 좀 취업시켜줘. 그럼 취업돼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취업은 했는데 취업 청탁도 했는데 왜 해줬는지 모르겠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 KT에 자기 따님을 넣으셨잖아요.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청탁은 했는 자기 딸이 취업은 됐는데 왜 해줬는지 모르겠대.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때요? 짜증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처남한테 청탁 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 나 저기 주차 요원이라도 좀 취업 좀 해달라고. 근데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요즘 난리인 쪽 북한 관련된 부서에 있어요. 네, 근데 요즘 후회하고 있대요. 본인이 생각한 거랑 업무가 너무 틀려서. 네, 원래는 저쪽에 있었어요. 송도에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갔는데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해봐야 알잖아요. 요즘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 거 같다고 저기 장모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니요. 얘는 지배 목적이잖아요. 얘는 투자 자산이에요. 뭐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예, 거기 보면은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여기에 있는 게 다 당좌 자산이 아니에요. 당좌가 되려면 몇 년 이내여야 돼요? 1년 이내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 여기 보세요. 이거 하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분법 적용.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자산? 투자 자산.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원 많으면 솔직히 제가 질문 안 받아요. 근데 인원 적당하니까 사이사이에 얘기하셔도 진도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얘기하세요. 이런 반 만난 것도 복이에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나 반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운이에요. 운. 진짜 운 좋은 거예요. 반 잘 만난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겪어보면 알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반이 있어요. 가기가 싫어 그냥.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눈 뜨면 제발 누나 좀 감아라. 뜨지 좀 말아라. 이런 생각 드는 반이 최근 1, 2년 동안 없었는데 다행히도 한 2, 3년 전에 있었거든요. 한 분이 계속 태클 걸어. 하지 말라 그래도. 꼭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명 때문에 진도도 못 나가. 짜증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이게 여러 가지가 뭉쳐야 나한테 이게 결과값이 나오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라 그래서 뭐든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22번 이것도 그냥 컨트롤 F로 치시면 돼요. 정답 3번.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머리로 풀지 마시고 꼭 손가락으로 푸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 막 머리로 풀라 그래. 열심히 외우셔. 죄송한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자주 나오는 거야 외우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20 몇 번이야? 3번 넘어오세요. 초반이니까 풀로 써드릴게요. 재고자산 무슨 목적? 판매 목적. 수량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에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선출, 나중, 후입선출.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면 안 돼. 비정상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해요? 매출 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에 지금 50% 이상은 저런 게 있었나라는 눈빛인데 있었어요. 옳지 않은 눈빛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앞에서 적어줄 때마다 무슨 눈빛으로 쳐다보시냐면 저런 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눈빛인데 확신이 든 눈빛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우리 처음에 외울 때 순서대로 외웠죠. 문제에 순서가 없죠. 이제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구구단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다 외웠어. 그 다음부터는 뒤죽박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모손실. 감모의 뜻. 모 부족.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래서 100개에서 몇 개 됐죠? 80개 됐죠. 몇 개 떨어졌어요? 20개. 그 다음에 20원에서 18원 된 거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돈과 관련된 건 평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20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400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평가. 평가가 뭐 맞추는 거라고요? 금액 맞추는 거를 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몇 개 남았죠? 80개 남았죠. 20원에서 몇 원 됐죠? 18원 됐죠. 몇 원 떨어졌어요? 2원. 그러면 160원. 요게 위에 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밑에 거는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 평가손실. 근데 지금 감모 물어봤어요? 평가 물어봤어요? 감모.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평가 물어봤으면 4번.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른쪽쯤에 배부 기준, 요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배부 기준. 배부의 뜻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배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배분이라고도 해요. 배부나 배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원가 배분. 근데 참고로 지금 푼 23번하고 24번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음에 25번 요거 많이 나와요.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요 싼 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뭐야?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주문 나왔죠? 주문 나왔으니까 무슨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몇 번이요? 3번. 참고로 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웬만하면 한 문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참고하시고. 26번은 거기에다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직접 재료비. 이건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제가 예전에 초반에 배웠을 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내는 문제예요. 우리 제공품 긴 거 있었죠. 거기에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두 번째 나왔던 게 뭐예요? 직접 재료비. 거기 직접 재료비 얼마라고 써 있죠? 20만 원. 제가 지금부터 분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요즘엔 안 쓰는 방식이에요. 저 처음에 배웠을 때. 몇 년 전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대충 나이가 나오니까. 하여튼 꽤 오래 전이에요. 가끔씩 뭐지? 자격증 언제 땄냐 이런 얘기할 때 슬플 때가 있어서 다행히도 여기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저기 19살 20살이 오세요. 최근에 제일 나이 어렸었던 분이 18살 분도 계셨고 그분은 자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패스해놨다고 해서 내년에 대학 간다 그러는데 내 자격증 처음 딴 게 그분보다 더 빨라요. 제 부기 자격증하고 워드 자격증하고 이거를 1996년인가 97년도에 땄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태어난 게 1998년생이었나 9년생이었나. 요즘 가끔씩 2000년생도 오세요. 그러면 슬퍼요. 되게 많이 슬퍼요. 네,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네, 아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위에 있죠. 이거를 끌어다가 요렇게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붙여다가 요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얘 왜 이래? 오늘따라 맞는데 연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여서요. 끌어다가. 그래서 분계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공품이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왼쪽에 오죠. 맞죠? 왼쪽이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뭐요? 제공품. 대변에 뭐요? 직접 재료비.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거는 옛날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요 위에 있는 걸 이쪽 안으로 슈퍼맨 아니니까 뚫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아이언맨 아니니까 뚫고 들어오지 말고 요 옆으로 해서 붙이면은 그게 이제 붕괴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엔 왜 안 쓰냐면 이런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부기 시절에 배워서 아는 거지 전산회계 시절 때 배웠으면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찍을 때 찍더라도 2번, 4번은 아니에요. 찍으면 확률은 50%가 되는데 항상 찍으실 때에 모르겠으면 지문에 있는 글씨 넣고 찍으세요. 그러면 확률은 50%가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찍는 상황이 오도록 만드시고요. 그 이유는 하나라 그랬어요. 저처럼 될까봐. 69점. 아주 그냥 이가 갈립니다. 생각만 하면.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요거는 우리 했었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T자 긴 거 써야 돼요? 짧은 거 써야 돼요? 긴 거 써야 돼요. 왜요? 재료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품이요?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왜 외워야 되느냐. 못 외우면 못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근데 지금은 솔직히 외워도 못 맞춥니다. 몇몇 문제들은. 근데 외워야 앞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거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때 외울 때 이것까지 외우라 그랬잖아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럼 거기 보세요. 기초 원재료 얼마예요? 15. 단기 원재료 얼마예요? 460.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12. 그럼 얼마 나와요? 463만원. 요게 무슨 비라고요? 재료비. 그냥 공식 쓰면 그 다음에는 산수예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얼마예요? 28. 기말 제공품은 30. 노무비 얼마예요? 280. 간접비 얼마예요? 3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091만원.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때 1091만원 안 나오잖아요. 그 공식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언제 써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론 연습하실 때는 연습장 하나 펴놓고 거기에다 계속 써야 돼요. 이 문제 관련된 거. 제가 지금 풀어드리듯이. 그리고 여기 와서 풀 때는 빨리 푸는 연습하시고, 집에서 풀 때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고. 다음에 28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답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우리 저번 주에 분계할 때 제가 요거 몇 번 적어드렸죠. 영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확인서.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든. 2번.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우리 필수적인 자료를 증빙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증빙. 증빙에 4가지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29번. 그 다음에 3번. 죄송합니다. 설명 다 드릴게요. 면세사업자는 무슨 사업자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은. 4번.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외우라 그랬었죠.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적의 뜻이 뭐예요? 꼭 써야 된다. 근데 꼭 써야 되는 걸 안 썼다. 그러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시겠죠. 국가에서 당연히 참고하시고. 다음에 29번. 면세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 고소득, 저소득,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고소득자도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걸 세법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어떻게 내자? 적게 내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 계산서.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걸 보면 돼요.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예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의 대표적인 건 농축수 임산물. 우리가 일명 1차 생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면세입니다. 가공은 과세예요. 수돗물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면세. 연탄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 그래서 면세. 책 보라 그랬어요? 책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만 나오면 헷갈려 하세요. 국가에서 책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죠? 그래서 지식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세겠어요? 면세겠어요? 면세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책만 나오면 눈빛들이 흔들리세요. 괜찮아요. 저도 책 안 읽어요. 저도 간혹가다 1년에 뭐 올해도 하나 보긴 봤는데 자격증 봐야지라고 뭐 하나 꽂히면 그때나 책 보지. 솔직히 요즘 책 안 보죠. 그래서 김혜수 씨인가 누군가가 광고하잖아요. 네. 핸드폰이 책을 읽어드린다고. 네. 근데 책 읽어주는 건 괜찮은데 책 읽어주면 머릿속에 남을까요? 내가 봤을 때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는 들을 수는 있는데 그냥 자장가 전용으로 쓰면 모를까. 잠이 너무 안 와. 그러면 책 보면 잠 잘 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교재를 집에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거 집에 가면 안 볼 거니까 언제 보시냐면 오늘 불면증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책 보면 30분 안에 잠이 들 거라고. 그 다음에 골동품 없어도 살 수 있죠. 서비스 안 받아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 무슨 그냥 우표가 면세예요. 우리 우표 필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통신할 때 주고받을 때. 근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수집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30번. 간주공급 4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전존재화. 그래서 아닌 거 몇 번이야? 4번.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조금씩. 못 외우면 못 풀어요. 외운 거 갖고도 응용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다음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